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엄 직후에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함께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요. 그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때 헌재의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이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 해산과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다거나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게 드러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힘 정당 해산 심판 얘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저도 바라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사실 법의 형평성에 따지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내란 음모 혐의만으로도 해산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문건을 승인한 내란의 시행자인 윤석열과 그 내란했죠. 정당이 왜 이게 불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의의 저울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런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통진당은 사실 내란 음모를 펼쳤다라는 그 혐의만으로도 해산이 됐는데 그렇죠. 국힘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헌재가 통진당 해산시킨 논리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딱 뻔히 있잖아요. 2014 헌다 1 뭐 이건데 이게 숨겨진 목적과 내란 선동을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로 봤던 이유로 정당이 해산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됐기 때문에 이제 파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 본인들 당원 1호인 윤석열이 그 짓을 했는데 지금 그걸 옹호하는 그 지금 국민의힘이라던가 장동혁, 예. 장동혁은 사실상 헌법 질서에 선전포고를 한 셈인 것이죠. 특히나 예. 이번 윤석열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을 면회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찬동하고 뭐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장동혁이 그딴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만약에 이제 헌법 청구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당 해산의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그동안의 논리들과 이 국민의힘과 장동혁의 그동안의 역사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예. 내란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그다음에 나경원 같은 경우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날 당일날 전화 받고 그럼요. 계속 계엄 장소 옮기고 심지어 나경원은 국회에서 자기네 오히려 당사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예. 가고 그랬던 정황들과 증언들 또 텔레그램 고자진 방 폭파시키고. 네, 그런 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청구만 된다면 저는 내란 죄송 자꾸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이 당이 해산될 것 같아서 해산에 그 마땅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 예. 이유가 없다고 좀 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고요. 많죠. 일각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 아무도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물음표가 있는 것도 같고요. 댓글 중에서 아까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네. 백패킹하는 개복치 님께서 아베가 신사참배한 거나 윤석열 면회나 뭐가 다를까. 오늘 김병기 네.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참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면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일단 정당 해산 관련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발언이 조금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특검 수사가 윤곽이 드러나면 정부 여당 어느 쪽이든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좀 빠른 시간에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 재판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 수계 피의자로서 이제 내란 수계임을 딱 인정한 다음에 구성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딱 선포를 해야 이 당의 근거가 생기거든요. 해산의 어허. 근거가. 근데 지기현이 계속 질질 끄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위헌정당 해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내란 수계를 딱 선언해 버리면 이제 내란 정당이 되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도 재판이 계속 속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될 사유가 정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그 위헌정당 해산이나 이런 게 계속 그 지연이 계속 되는 거라고 봅니다. 1심이라도 나와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 지연을 하는 게 아닌가. 내란 정당 해산이 돼버리면 지방선거에 후보를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선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질 끄냐 이 네. 내란 수계 재판을. 예전에 박근혜 때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 때 재판만 해도 굉장히 일주일에 막 수차례 두 번, 이루어졌거든요. 세번 했었죠. 예. 근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엄 부하 수행이 드러나면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하는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약간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럼 장관. 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럼 장관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절차를 이렇게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 좋습니다. 통상 법무부 장관만이 헌재의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이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구하기 전에 통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정당의 명칭,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헌재는 이를 피청구인 정당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회는 헌재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정당의 활동을 잠정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헌재의
그 전원 재판부의 심리가 되면서요. 정당 해산 결정에는 통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 등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 결정이 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그 말소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자녀 재산은 국고로 귀속이 되고요. 또 동일 또는 유사한 강령의 새 정당을 만들 수 없고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느냐 네.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 그 임세윤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좀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할 것도 같은 게 내년 이제 6월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지방선거 출마할 분들은 이번 추석에 우리가 이제 또 추석이 또 원래 보통 통상 9월이었는데 10월이었어요. 근데 또 연휴 날짜도 길었고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은 연휴 날짜에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요. 예, 뭐 예. 단체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좀 본인을 알리다가 보통은 이제 1월 정도, 2월 정도 되면 이제 그 뭐 청와대라든지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사퇴를 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공무직에 계신 분들 이제 또 사퇴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사실 1월부터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지금 그 청구까지 말씀하신, 된다라고 예. 한다면 실제로 임시적으로 이게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보면 뭐 민주당 한 당 그리고 그 이외에 소수 정당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그 사법부에서는 그런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염두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독립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사법부의 시계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뭐 어떤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뭐 재판 진행 날짜, 기일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 것만큼대로 지켜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저는 정당 해산 심판도 이루어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기상으로는 정부든 재판부든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수사에 협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 중대한 사안이 지금 걸려 있어요. 예. 요사이 저는 이 헌법 전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여기 헌법 20조에 보면은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대목이 지금 이번 통일교와의 유착에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정교 분리. 처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헌법 제20조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안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는 건데 정교 분리라는 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전쟁하고 막 암살하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예. 확립된 원칙이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단체와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종교와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왕자가 적힌 관분권, 뭐 한학사 예, 총재가 비단으로 잘 싸서 5천만 원 관분권을 전달했다. 이게 뭐 윤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라는 지금까지 의혹 상황이긴 하지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개입 또는 사전 인지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뭐 그 정보가 적혀 있는 띠지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겠는데 예. 크게 보면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합리적 의심.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는 나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어떤 유착 의혹의 실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더 큰 어떤 빙산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에서 예. 어떤 표를 모으는 과정에서 벌어졌고, 예. 근데 뭐 당원 명부에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데, 예. 그 사람 그 숫자가 좀 글쎄요,
그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 12만 명이면 제 느낌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12만 명, 그 이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 들으면은 뭐 다른 종교단체 또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금 투표하는 당원 숫자가 한 70만 명 안 됩니까? 그죠? 예. 그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거구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대구, 경북의 지지뿐만 아니라 이런 결속력이 강한 종교단체의 지지와도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구 컬트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컬트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게 컬트입니다. 예. 이것은 거의 종교적 확신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 불행하게도 기독교하고 이렇게 기독교 또는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통일교 이쪽하고 자꾸 연결해서 예.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예. 대한민국 제1 보수 정당이라는 그 당의 뿌리가 흔들릴 만한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거기에 찬반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인데 예.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 해산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예. 제일 극적인 예가 장동혁 대표를 뽑은 거죠. 아, 네.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를 뽑음으로써 정당 해산 공세에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 예. 스스로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스스로 가고 있다.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반성 안 함으로써. 계속 쉽게 말하면 한동훈 노선으로 갔으면 돼요. 아, 예. 예.